자, 곱셈적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녹화 강의에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정수의 구조를 살펴볼 때는 그 주로 이제 정수에 부여된 연산이 덧셈하고 곱셈 두 가지가 있는데, 덧셈은 좀 쉬운 연산이고 곱셈은 좀 더 복잡한 연산이 되겠습니다. 곱셈에 기반해서 소수라든지 합성수, 기타 공약수, 이 정수에 관련된 성질들을 더 유용한 성질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요.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곱셈을 보존하는 함수는 이러한 정수의 그 어떤 구조를 살펴보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요. 얘는 곱셈을 보존해주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첫 번째 나온 게 오일러 파이 펑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7.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일러 파이 함수는 주어진 정수 n에 대해서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n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n과 서로소인 양의 정수들의 개수를 출력하는 함수라고 얘기했었죠. 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 9 같은 경우는 9를 초과하지 않는 정수들 중에서 1, 2, 3, 4, 5, 6, 7, 8, 9가 되겠죠. 9랑 서로소인 관계에 있는 양의 정수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1, 2, 4, 5, 7, 8 이렇게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 9는 6이라는 그런 값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한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찾아가지고 앞에서와 같이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찾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일을 시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네, 컴퓨터 기계한테 시키는 거예요. 기계한테 시키는 건데 기계가 저렇게 일일이 그 하나씩 찾아가지고 답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연산이 이제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방법이 뭐예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인간이 사고력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뭔가 알고리즘 형태로 개발해 가지고 그걸 적용해 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도 오일러 파이 함수 계산을 할 때 오일러 파이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n과 서로소인 양의 정수들의 개수를 세는 그런 문제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서로서로하는 그런 개념, 즉 얘는 공약수와 관계된 성질이고요. 최초 정의가. 그래서 모두 0이 아닌 두 정수들 A, B의 최대 공약수가 1이면 이 두 정수들에 대해서 서로소다. relatively prime이다. 라고 어, 정의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서로소의 특징에 대해서 3.3절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일단 이제 적어 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계산할 때 서로소인 관계에 있는 그런 수들에 대해서는 안에서의 곱셈의 그, 그 형태가 밖에서의 곱셈의 형태로 보존되는 이런 특성들도 있었으니까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유용한 그런 특성들을 파악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라인의 일환으로 그런 방향으로 주어진 산술함수에 대해서 곱셈적인 성질을 정의를 합니다. 그 임의의 서로서인 두 정수 mn에 대해서 곱했을 때 함수값이 곱하기 전 각 개별적인 양의 정수 두 정수 각 정수의 함수값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는 경우 같아지면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곱셈적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두 정수가 서로서로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서로서로라는 전제 조건이 없어도 저 성질이 성립할 수도 있는 예가 이그젠플 7.1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녹화 강의 시간에 이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로서로라는 이제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조진 함수를 산술 함수를 완전히 곱셈적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서로서로라는 조건이 없는 경우 도 뭐 좋겠지만 서로서라는 조건이 있어도 우리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주어진 정수를 분해해서 걔를 잘 표현하는 우리가 소인수분해 표현을 얻게 되면 그때 소수들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진 그런 부분에서 함수값의 그 쪼개짐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게만 되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함수에 대한 함수값을
계산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만일 함수 f가 곱셈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수 n의 소인수분의 표현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n이 이렇게 S개의 소수들, pk 소수들로 또 각 소수들의 거듭 제곱 ak로 이렇게 소인수 분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P1의 A1승, P2의 A2승, PS의 AS승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fn이라는 함수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그러니까 n이 뭐 P1, P2, PS가 뭐 큰 숫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숫자가 되겠죠. 그죠? 그 대신에 그런 큰 수 n에 대한 함수 값을 직접 계산하는 대신에 요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f의 P1의 A1승 요거 값 계산하고 f의 P2의 A2승 또 f의 PS의 AS승 이런 작은 단위의 그 입력값에 대한 함수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최초 주어진 fn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게 지향하는 바예요. 그래서 어, 이, 이 곱셈적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이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하는 직관을 얻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이제 정리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정리 7.1이 되겠고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직관적인 의미를 이렇게 수학적 진화법을 통해서 두 단계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녹화 강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정리 7.2의 내용은 만일 P가 소수이면 자, 지금은 아까 그 곱셈적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모습을 살펴봤는데 곱셈적 함수 중에 하나가 오일러 파이 함수이거든요. 오일러 파이 함수의 우리가 출발점은 뭐냐? 오일러 파이 함수의 함수값을 어떻게 계산하지?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고요. 따라서 오일러 파이 함수에 대한 함수값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쭉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P가 수수라고 했을 때 파이 P의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냐면 P 빼기 1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것의 역도 성립하는데요. 만일 P가 양의 정수이고 파이 P를 계산했더니 P 빼기 1이 나왔다고 한다면 주어진 그 정수 P는 양의 정수 P는 소수이다 라는 역도 성립한다는 게 정리 7.2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증명을 했으니까 녹화 강의에서 내용을 다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 7.3은요. P가 소수이고 A가 양의 정수라고 했을 때 P의 A승, A 파워승 이렇게 표현되어진 이 그 숫자에 대한 파이 함수 값은 뭐냐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P의 A승 빼기 P의 A 빼기 1승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도 녹화 강의에 다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 P 값은 P 빼기 1을 파이 P 빼기 1은 파이 P는 P 빼기 1을 파이 P A승은 P A승 빼기 P A 빼기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게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다루는 거니까 오일러 파이 함수의 입력값이 n이 임의의 소인수분의 표현을 가질 때 함수값을 이제 다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으로 뭘 할 거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단일 소수만 갖는 그런 경우였는데 지금은 다른 서로 다른 소스 팩터가 두 개 있는 경우, 두 개 이상 있는 경우를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두 개 있는 경우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제 보려고 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오일러 파이 함수 조진 숫자 값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m을 4라고 하고 n을 9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 숫자는 4 곱하기 9니까 36이 되겠죠. 그죠? 전체 1부터 36까지 수 중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36개의 숫자가 있고요. 이 중에서 36과 서로 소인 애들을 우리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36개의 숫자들을 그냥 일직선으로 나열한 게 아니고 이렇게 블록 단위로 나타냈습니다. 뭔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그 안에 내재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데요. 자, 이 세로 열을 1, 2, 3, 4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을요. 두 번째 열을 5, 6, 7, 8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7, 9, 10, 11, 12 이렇게 4를 기준으로 해서 예, 모듈러 4의 나머지 형태로 이렇게 1, 5, 9, 13, 17, 21, 25, 29, 33 이렇게 첫 번째 행은 나머지가 1인 애들로 이렇게 그 배치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도 보시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그런 숫자들로 한 행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예, 배열입니다. 3은 4로 나눌 때 세 번째 행은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인 그런 숫자들을 이렇게 배열한 거죠. 4는 네 번째 행은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인 그런 애들을 이렇게 배열한 겁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파이 36에 대한 값이 얼마인지 궁금한 것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36과 서로소인 애들 찾는 거였는데 먼저 서로소가 아닌 애들을 배제를 해 나가면서 이 값을 계산해 보려고 해요. 36과 서로소가 아닌 애들은 일단 36의 약수, 지금 4하고 9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니까 4의 약수가 되면 36의 약수가 아니겠죠. 저기 36의 약수가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36과 서로소가 아닌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자, 관찰을 해볼 건데 그 두 번째 행과 네 번째 행을 보시면 두 번째 행은 4와 서로소가 아니에요. 즉 4의 약수 2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와 서로소가 아니니까 당연히 36과 서로소가 아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행도 보시면 4와 서로소가 아닌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요. 4는 4하고 서로소가 아니죠. 8도 마찬가지고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케이스들을 이렇게 36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숫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죠? 두 번째 행과 네 번째 행은 서로소가 아닌 애들이니까 지워도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남는 거는 첫 번째 행하고 이렇게 세 번째 행이 남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 있는 그 숫자들은 지금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행의 각 원소들은 4와 서로서인 관계를 만족하는 애들이에요. 그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 그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애들인 거죠. 4의 약수가 아니면서. 그다음에 각 행을 보시면 9와 서로서인 그런 정수들이 있는데 지금 찾는 건 뭐냐? 첫 번째 m에 대해서는 이제 작업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열을 이제 정하는 그런 파라미터인 그 n에 대해서 9를 지금 이제 보는 거니까 총 9개가 여기 그 9개 열이 있는 거죠. 그죠? 즉 한 행의 원소는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죠? 이렇게 9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9와 서로서인 애들은 여기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버 박스에다가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애들이 지금 4와 서로서인 행, 첫 번째 행, 세 번째 행에다가 동그라미로 표현한 거는 9와 서로서인 애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1, 5, 13, 17, 25, 29 6개의 그 숫자가 첫 번째 행에서는 9와 서로서인 관계를 만족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도 보시면 7, 11, 19, 23, 31, 35 6개의 숫자들이 9와 서로서인 관계를 만족하는 애들이죠. 그죠? 따라서 36과 서로서인 그런 정수들은 총 12개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행에서 6개, 두 번째 행에서 6개. 즉, 2 곱하기 6의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행이 2개였고요. 4와 서로서인 그런 행, 그 다음에 각 행에 9와 서로서인 그런 애들이 6개 있었으니까 2 곱하기 6의 형태로 계산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뭐랑 똑같냐면
이게 2는 파이 4랑 똑같고요. 6은 파이 9하고 똑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일 소스 팩터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파이 4는 파이 2의 제곱이니까 단일 소수의 프라임 파워승은 어때요? 2의 2승 빼기 2의 1승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걔가 2가 됩니다. 그죠? 잘 맞아요. 얘도 해보면 네, 잘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구나 분해를 해보면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얻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처음에 여기 지금 이 테이블을 만들면서 숫자들을 나열해 놓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배열을 했죠. 그리고 생긴 이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얘네들은 어, n은 열을 결정하는 그런 그 숫자였는데 9라는 숫자가 그죠? 여기 나온 숫자들이 완전 기하계를 이루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일반화시킨 내용을 정리로 우리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일러 파이 함수가 이제 그 곱셈적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증명을 이제 할 수 있게 됐는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리 7.4요. m과 n이 서로서인 양의 정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로서인 양의 정수들일 때 파이 mn의 값은 뭐랑 똑같냐면 파이 m 곱하기 파이 n의 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곱셈적의 정의에 잘 맞는 거죠. 그죠? 자, 왜 이게 성립하느냐 보자는 거죠. 자, mn을 초과하지 않는 양의 정수들의 집합을 옆에 그림과 같이 나타내겠습니다. 이 파란색 박스 안에 나열된 숫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1, 2, 3, 4에서 m까지 첫 번째 행을 결정하는 파라미터 m을 참조해서 m개를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는 숫자는 m 플러스 1이잖아요. m 플러스 1을 또 새로운 두 번째를 만드는 첫 번째 원소로 이렇게 시작해서 m 플러스 2, m 플러스 r, m 플러스 n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오는 숫자를 2m 플러스를 이렇게 3열의 첫 번째 요소로 시작해서 이렇게 나열한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행은 m개가 있겠죠. 제가 이걸 나열하는 방식에 의해서 총 m개가 있고요. 열은 n개가 있습니다. 그죠? 앞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0, m의 개수를 보시면 0 곱하기 m으로 볼게요. 더하기 1로 보시면 0부터 세가지고 0, 1, 아니 1, 2, 0, 1, 2 세가지고 n 빼기 1까지 세는 거죠. 그죠? 총 n개가 있죠. 얘가. 그래서 열은 n개가 있는 그런 식의 모습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수들의 폼은 km 더하기 r의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시면 어느 행이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제를 통해서 적용을 해보면 어떤 행이 mn과 서로서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그런 그 박스에 대해서 매트릭스라고 이제 보시겠는데 배열에 대해서 자, 이거는 m개의 행들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m개의 행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 mn과 서로서 어느 행이 mn과 서로서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R이 M을 초과하지 않는 정수이고 M하고 R의 최대 공약수가 D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서로소가 된다는 것은 D가 1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최대 공약수가 1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1보다 크다고 한다면 얘는 서로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R번째 행의 어떤 원소도 M과 서로소가 아니며 어, 따라서 MN과 서로소가 아닌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데요. 보시면 그
이게 만약에 m하고 r의 최대 공약수가 d라고 한다면 어떤 r인데 그 녀석하고 m의 최대 공약수가 d라고 했는데 d가 1보다 큰 값이에요. 그러면 걔는 m과 서로서가 아닌 케이스가 될 거고 따라서 mn과도 서로서가 아닌 케이스가 되는 거죠. 즉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네. 그죠? 자, 요걸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 자, 이런 행의 R번째 행의 그 원소는 다 모두 다 이런 형태를 가질 거 아니에요? KM 더하기 R의 형태를 가질 거란 말이죠. 그죠? 적당히 M의 개수가 있는 거고 다 동일한 그 K가 이렇게 인크리징하는 M의 개수가 M은 0서부터 출발해서 M의 개수가 얘는 1, M의 개수가 2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이제 갖게 되겠지만 나머지는 다 똑같은 R로 똑같은 그런 애들이 한 행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M으로 모듈러 취하면 나머지가 R이 되는 거고요. 그 R은 M하고 R의 그 최대공수가 D라는 그 1보다 큰 D라는 그런 전제 조건에 의해서 모두 다 예, MN과 서로서가 아닌 그런 식의 경우를 이제 만들고 하게 되죠. 자, 따라서 우리가 그 MN과 서로서인 정수들을 찾으려면 M하고 R이 서로 그 최대 공약수가 1인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R번째 행을 이제 찾으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하고 R이 이제 그 최대 공약수가 1이고요. 그다음에 R이 1보다 크거나 M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에 어, 일단 행을 찾았어요. M하고 서로서인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이제 찾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행에 얼마나 많은 정수들이 MN과 서로서인지를 이제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은 우리가 어, 좀 전에 예제에서 이제 봤죠. 그죠? 어, N과 서로서인 애들을 찾는 거하고 동치 문제였어요. 자, R번째 행의 그 원소 목록을 보시면 R, M 더하기 R, EM 더하기 R, N 빼기 1 곱하기 M 더하기 R의 형태인 거죠. 그죠? 행의 모습이요. 자, M하고 R이 서로서인 관계에 있으니까 M하고 R의 최대 공약수가 1이죠. 그죠? 따라서 이 정수들 각각이 M하고 서로서인 관계를 만족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리 4.6에서 우리가 뭘 이제 배웠냐면 이 R번째 행의 N개의 정수들은 N에 대한 완전 기하계를 형성한다는 걸 배웠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 정리 4.6의 내용을 잠깐 이제 보시면요. 4.6의 내용을 0, 1, 2 해서 n-1까지 이렇게 구성되어진 수들의 집합은 n에 대한 완전 기하계를 이룬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나서 그때 뭐 했냐면 선형 변환을 통해서 고정된 값에 대한 선형 변환을 통해서 이렇게 m 더하기 r, 2m 더하기 r, n 빼기 1 곱하기 m 더하기 r. 그러니까 여기다가 0 곱하기 m 더하기 r이 첫 번째 거의 보시면 여기 0은 여기 있는 0을 가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는 1에다가 m을 곱해가지고 r 더한 거, 여기 2에다가 m을 곱해갖고 r 더한 거, 그다음에 m 빼기 1에다가 m을 곱해서 r 더한 게 맨 마지막 그런 원소예요. 이렇게 만들면 얘네들은 여전히 또한 n에 대한 완전 기하계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뤘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폼이에요, 정확하게 얘가. 그죠? 이렇게. 따라서 이 정수들 중에는 정확하게 파이 n개가 그 n과 서로서인 관계를 만족하겠죠. 그죠? 이 파이 n개의 정수들은 지금 또한 앞에 구성에 의해서 m과 서로서인 관계를 만족하니까 이 수들이 바로 mn과 서로서인 관계를 만족하게 되죠. 그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mn과 서로서인 행들은 파이 n개 있고요. 이 파이 n개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행을 보고서 여기 있는 각각에 대해서 n과 서로서인 애들을 찾는 거였잖아요. 지금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보시면요. 그런 애들이 몇 개 있을 수 있냐면 파이 m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n과 서로서인 애들이 파이 m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논의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그런 그 각 행에 대해서 우리가 mn과 서로서인 그런 정수들은 파이 n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행이 파이 m개, 그다음에 열에 속한 원소들의 개수는 파이 n개 있으니까 곱하면 전체적으로 파이 mn개는 파이 mn은 파이 m 곱하기 파이 nn으로 계산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증명하게 됩니다. 정리 7.5인데요. n을 P1의 A 원성, P2의 A2성, Pk Ak승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이제 그러면 파이 n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n 곱하기 1 빼기 P1분의 1승 곱하기 1 빼기 P2분의 1승 그다음에 땡땡땡 1 곱하기 PK분의 1승의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은 다시 다르게도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같은 표현이에요, 얘가. 파이 n은 n의 소인수 분의 표현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J는 S까지 PJ의 AJ, 여기는 이제 K네요. J는 K까지 여기 K를 있어요. PJ의 AJ 빼기 1승 곱하기 PJ 빼기 1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PJ를 마저 뽑아내면 1 빼기 PJ분의 1의 형태가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앞에 다 모아진 애들을 한 번에 표현하면 n이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가 되는데 분수 표현이 좀 싫으면 이렇게 정수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뒤에서는 이런 표현도 더 이 표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해요. 자, 이 증명을 보겠습니다. 오일러 파이 함수는 곱셈적이라는 걸 좀 전에 증명했었죠. 정리 시점이라서. 따라서 곱셈적인 그런 그 함수인 경우에 주어진 입력값의 소인수분의 표현이 알려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곱셈적의 성질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각 개별적인 그런 이 f의 p1의 a 원승과 같은 이런 그 함수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정리 7.3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죠? 단일 팩터를 갖는 경우에 입력값이 형태가 PJ에 만약에 AJ승 이렇게 같이 단일 소스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이 되어지면 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같은 표현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PJ의 AJ승을 뽑아내면 1 빼기 PJ분의 1의 형태로 쓸 수가 있죠. 그죠? 개별적인 이런 값들의 함수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나누어진 표현에 대해서 얘를 적용해가지고 전체를 파이 n 값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잘 정리하면 되는 문제고요. 정리하면 앞에 거는 n의 형태가 나옵니다. P1의 A1성, P2의 A2성, PK AK성의 AN과 같죠. 나머지는 그냥 한 대 모아가지고 이렇게 두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예제 7.4를 볼게요. 정리 시점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할 수 있다. 파이 100을 계산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 대한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할게요. 그죠? 파이 100을 계산할 때 1, 2, 3 이렇게 나열하고 나서 100까지 나열하고 나서 100과 서로 다른 애들을 이렇게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찾으려면. 아까도 얘기했지. 기계한테 시킬 수 있겠지만 기계도 버거워요. 이 숫자가 커지면, 100이라는 숫자가 커지면.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대신에 우리는 인간의 그 창의적인 능력, 추론적 사고 능력을 이용해서 좀 전에 정리한 그런 정리를 이용하면 100을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합니다. 2의 제곱 곱하기 9의 제곱. 이 소인수 분해 표현에 대해서 각각 앞에 공식을 적용하면 파이 100이라는 그런 함수 값은 100 곱하기 여기 팩터들 2하고 5 두 개잖아요. 그죠? 1 빼기 2분의 1 팩터 하나, 1 빼기 5분의 1 팩터 둘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정리된 돼 있습니다. 파이 720 계산해보면 72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4승 3의 제곱 5가 되겠죠. 5의 곱이 되겠죠. 자, 팩터 3개예요. 2, 3, 5. 그죠? 720 앞에다 곱하고요. 1 빼기 2분의 1 팩터 하나, 1 빼기 3분의 1 팩터 2개. 두 번째, 세 번째 팩터 1 빼기 5분의 1, 5에 대해서 이렇게 곱해서 정리해주면 192가 나오죠. 정리 7.5를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할 수 있다. 파이 1001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1001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7, 11, 13이 나와요. 이렇게.
팩터가 3개인 소수들의 곱으로 1001이 계산되었어. 71, 13의 곱으로.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사하게 해주면 이제 되겠습니다. 10의 팩토리얼을 10 팩토리얼을 나누는 소수들은 2, 3, 5, 7 있죠. 그죠? 10 팩토리얼을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파이 10의 팩토리얼을 계산하라 하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 거냐? 10의 팩토리얼을 다 계산한 다음에 혹은 얘를 소인수분해해서 정리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이제 택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뭘 관찰하면 될 거냐면 10 팩토리얼의 형태는 지금 19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땡땡땡 3, 3, 2, 1까지 가잖아요. 근데 10 팩토리얼의 값이 이걸 계산하는 건데 소수들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파의 10 팩토리얼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봤던 이 폼의 장점은. 왜냐? 입력값에 대한 n의 값은 앞에다 곱할 거고 나머지 소스 팩터들이 어떤 거인지 서로 다른 소스 팩터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걔네들만 이용해서 뒷단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10 팩토리얼을 보시면 얘네들은 2, 3, 5, 7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숫자는 여기에 팩터가 아니에요. 그죠? 2는 있으니까 알 수 있고요. 3 여기 있으니까 알 수 있고요. 5 있으니까 있고요. 7 있죠. 나머지 6이나 8이나 9나 10은 다 2, 3, 5, 7로 구성되어 있어. 그죠? 2, 3, 5, 7이라는 4개의 소수들로만 구성되어지니까 앞에 파이 10 팩토리얼을 계산할 때는 10 팩토리얼 앞에 두고 1 빼기 2분의 1 소수 팩터 하나, 1 빼기 3분의 1 소수 팩터 둘, 두 번째, 1 빼기 5분의 1 소수 팩터 세 번째, 1 빼기 7분의 1 소수 팩터 네 번째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는 것이죠. 829, 400이 되겠습니다. 440이 되겠습니다. 7.1제로 연습 문제 3번이요. 정리 7.5를 이용해서 파이 5186, 파이 5187, 파이 5188이 같음을 보이시오. 뭐 이렇게 나왔어요. 뭐 우연히 이제 같게 된 거겠죠. 실제 5186, 5187, 5188을 수인수분해 해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굉장히 달라 보이는 소수들의 이렇게 조합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진 거예요. 그런데도 파이 함수를 계산해보면 같아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네. 자, n이 2보다 큰 정수라고 했을 때 파이 n의 그 값은 짝수다. 정리 7.6이요. 이 내용도 보겠습니다. n이 2보다 큰 정수라고 했을 때 파이 n은 짝수다. 자, 그렇기 때문에 n이 2보다 n이 2인 케이스는 뭐예요? 파이 2는 1이죠. 1하고 2 중에서 2와 서서인 건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만 홀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짝수가 되겠죠. 자, n에 대한 손수분해 표현이 이렇게 주어졌다 가정해 볼게요. P1의 A1성, P2의 A2성, PK의 AK성, n이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했을 때 파이가 곱셈적 함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리 7.3에서 더 개별적인 소스의 거듭 제곱에 대한 파이 함수 값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 거 문제 없습니다. 자, PJ가 소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PJ의 AJ승은 그 PJ AJ승에 대한 파이 함수 값은 이렇게 계산되어진다고 했으니까 홀수를 뭐 여러 번 곱하고 해도 홀수가 되겠죠. 그죠? 여기 뒷단도 홀수를 여러 번 곱했으니까 홀수가 되겠죠. 홀수 빼기 홀수는 짝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짝수가 돼요. 자, 만일 PJ가 이번엔 2라고 해볼게요. 소수 중에서 짝수인 소수는 2 하나뿐이 없어요. 그죠? 2 아니면 홀수가 되겠죠.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홀수 소수, 그다음에 짝수인 경우 2인 경우에. 만일 PJ가 2라고 한다면 EJ라고 하고 AJ가 1보다 크다고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n이 2보다 큰 정수라고 했으니까 AJ가 1이 돼버리면 2의 1승을 이제 포함하게 되니까 조건에 안 맞죠. 그 경우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AJ가 1보다 크다고 할게요. 지수로 오는 값이요. 그러면 지금 PJ의 AJ 빼기 1승은 이제 짝수가 되거든요. PJ가 AJ 빼기 1은 0보다 크니까요. 이게 2의 어떤 그 정수승이잖아요. 그죠? 양의 정수승이니까 얘가 짝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짝수 빼기 짝수는 짝수가 되겠죠. 그죠? 앞에 거는 2의 그 양의정수승, 뒤에 거도 2의 양의정수승이니까 짝수 빼기 짝수는 짝수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지 다 이 값은 짝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정수들을 1, 2, 3, 4, K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n의 소인수분의 소수들의 가짓수를 K라는 베리블로 나타냈죠. 변수로. 자, 이 P1, P2, PK 중에서 최소 하나의 정수 인덱스 J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파이의 PJ, AJ 승 계산하면 얘는 짝수가 되는 걸 우리가 좀 전에 봤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때 이미 짝수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걸 다 곱해도 짝수가 되겠죠. 따라서 증명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F를 산술적 함수라고 했을 때 약간 이제 관련된 특성을 하나 보려고 해요. 좀 재미있는 특성이기도 하고요. 어떤 특성이냐면 함수를 하나 새롭게 정의를 할 거예요. 라지 fn이라고 하는. 근데 이 입력값 n에 대해서 이 녀석의 약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d가 n의 약수라고 한다면, 그죠? 각 개별적인 d에 대한 이 산술함수의 함수값을 계산해서 걔를 다 더하면 더한 경우를 우리가 라지 fn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서머리 펑션이라고 정의할게요. 이렇게 n에 대한 약수들이 존재할 텐데 각각의 약수에 대한 주어진 산술함수 f의 함수값을 계산해서 다 더한 거예요. 걔를 라지 fn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라지 fn을 주어진 산술함수 f에 대해서 서머리 펑션이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부르기로 정의합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인 예를 볼게요. 이제 7.5요. f가 서머리 펑션이라고 할게요. 서머리 펑션 f를 갖는 라지 f가 스몰 f의 서머리 펑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라지 f 11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위에 따른 정의에 따르면요. 11을 나누는 약수 d 각각에 대해서 fd를 계산해서 서메이션 하는 거예요. 서메이션. 이게 요약이라는 표현이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서머리에 썸에 저거에서 개념이었는데 그건 나중에 수정할 거예요. 그럼 12의 약수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1, 2, 3, 4, 6, 10이라는 애가 10의 약수들이 되죠. 얘의 경우가 모든 경우에 해당이 돼요. 각각의 약수에 대해서 스몰 f 함수값을 계산해서 더해준 게 바로 라지 f 12의 값이 되겠습니다. 저 f1, 스몰 f1, 스몰 f2, 스몰 f3, 스몰 f4, 스몰 f6, 스몰 f12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fd가 구체적으로 주어진다면 스몰 fn이 구체적으로 주어진다면 fn이 12 n의 제곱이다 라고 주어진다면 d가 들어가면 약수들이 들어가면 여기 이 fd의 값이 d의 제곱 형태로 될 거고요. 각각 d를 11을 나누는 약수 d에 대해서 즉 1의 경우에는 f1은 1의 제곱이 되겠고 f2는 2의 제곱, f3은 3의 제곱에서 f12는 10의 제곱까지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를 다 더하면 210이라는 값이 f10이라는 값이 210이다 하는 거예요. 210이다. 재밌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오일러 파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특성을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정리 7.7인데요. n이 양의 정수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n을 나누는 약수들, 모든 약수들에 대해서 오일러 파이 함수 값을 계산해서 다 더하면 뭐랑 똑같냐면 n하고 똑같아요. n이 양의 정수라고 가정했을 때 n을 나누는 약수들이 있는데 각 약수들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 값을 계산해서 다 더하면 그게 바로 합이 n하고 같다 하는 게 정리 7.7의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런지 증명을 볼게요. 자, 1부터 n까지 정수들의 집합을 이렇게 이 박스에 있는 규칙을 가지고 클래스들로 쪼개보려고 합니다. 클래스는 뭐냐면 디스조인트한 서브셋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다 합치면 원래 1부터 n까지 정수들의 집합이 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1부터 n까지 집합이 있고요. 이거를
어떤 이제 서브셋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다 더하면 원래 집합 1섭 n까지 집합이 되는 거고 얘네 둘 사이에 어떤 거를 인터섹션 해도 교집합이 없는 그런 애들을 클래스라고 불러요. 얘는 공집합이 되는 애들. 이런 부분집합들을 이제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규칙은 뭐냐면요. 1과 n 사이에 있는 정수 m에 대해서 m과 n의 최대 공약수가 d라고 한다면 CD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이 CD로 나타내는 그런 클래스에 넣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n이 있고요. 처음 조진 정수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서부터 n-1, n까지의 그런 정수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n개의 정수들이 있으면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 n개의 정수들 중에서 뭐 하나 그 중에 하나를 m이라고 나타낼게요. 변수로. n하고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얘가. 그죠? 뭐 서로 서로면 1이 될 거고, 아니면 1보다 큰 그런 숫자가 최대 공약수로 계산이 되어지겠죠. 그죠? m하고 n을, 이제 m하고 n의 최대 공약수를 계산해서 여기서는 d로 표현을 했는데, 어, 그 d에 의존해서 이 1서부터 n까지 숫자들을 이 CD라고 부르는 그런 집합에 해처모여 시킬 거예요. 예? 예제가 뒤에 나오나? 한번 볼게요. 예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n이 18이라고 해볼게요. n이 18이에요. 그럼 1, 2, 3, 4에서 18까지의 숫자가 여기 있어요. 좀 전과 같은 그런 이 규칙에 의해서 1서부터 n까지 수들, 1서부터 18까지 수들을 해처보여 시킬 건데 n하고 이제 그 최대 공약수를 계산해서 그 최대 공약수에 기반해서 이렇게 부분 집합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n하고 즉 기준은 뭐냐면 n하고 최대 공약수를 계산해서 그것에 기반해서 이제 해처모여 시킬 거예요. 근데 n하고 최대 공약수를 계산해 보면 그거는 n의 약수들 중에 하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n이 18인 케이스로 본다면 18의 약수들을 먼저 계산을 해봐요. 그럼 1, 2, 3, 6, 9, 18 이런 숫자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1, 2, 3, 6, 9,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때요? 이미 18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1서부터 18까지 숫자들 안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냐? 18의 약수에 해당되는 숫자는 이미 공집합이 아니에요. 여기에. 그죠? 그 외 나머지 애들은 18하고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계산했을 때 이 18의 약수가 되는 경우에 CD라는 집합에 이렇게 해처 모여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가능한 D의 값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18의 약수들만 고려하시면 돼요. 아닌 것들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최대 공약수가 그 값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18의 약수는 1, 2, 3, 6, 9, 18이고요. 그래서 C1, C2, C3, C4, C9, C18의 그런 집합, 6개의 집합으로 우리가 주어진 1서부터 18까지의 숫자들을 이렇게 해쳐모여시키면 되겠습니다. C1은요, C1의 의미는 M하고 18하고 최대 공약수를 계산했는데 그 1이 되는,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는 그런 숫자들을 이렇게 모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18하고 서로서의 관계를 만족하는 애들이 되겠죠. 그런 애들은 1, 5, 7, 11, 13, 17이라는 숫자들이에요. 그죠? 얘네들은 18하고 서로서의 관계를 만족하죠. 만약에 C2인 경우에 보시면 이때는 18하고 최대 공약수가 2인 그런 숫자들의 집합이에요. 18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 2인 케이스잖고요. 그런 애들은 2, 4, 8, 10, 14, 16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C3는 18하고 최대 공약수가 3인 그런 애들인데 3하고 5가 15가 해당이 되겠고요. C6은 6하고 12, C9는 9, C18은 1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서부터 18까지 수들을 이렇게 18의 약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쳐 모여 시킨 거예요. 이렇게. 즉 최대 공약수랑 18 어떤 조진 숫자랑 최대 공약수 18하고 최대 공약수가 그
어느 10발의 한 약수가 되는 관계를 만족시키는 애들을 이렇게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그러면 6개의 클래스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규칙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동치 조건 표현을 이제 보시면요. M이 CD의 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있냐면 정의에 따르면 구성에 따르면 M하고 N의 최대 공약수가 D다. 여기 C의 서브 인덱스 D. M하고 N의 최대 공약수가 D다. D를 만족하는 경우에 우리가 M을 CD라는 집합에 넣는 그런 규칙이었어요. 자, 근데 M하고 N의 최대 공약수가 D라고 하는 그런 조건은 뭐랑 동치 조건이냐면 D분의 M하고 D분의 N이 그 서로서의 관계를 만족한다. 즉 최대 공격수 1인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조건하고 이게 동치 조건이에요. 이렇게. 네.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CD 안에 속해 있는 정수들의 개수를 세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정의했던 CD의 방식으로는 세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동치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세보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다시 D장으로 넘어가서 무슨 얘기냐? 자, D가 1인 케이스가 우리가 C1에 해당되는 건데 개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 앞에서 보시면 C1에 속해 있는 정수들의 개수는 지금 6개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죠? 6개가 있는데 우리가 얘를 6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그냥 세면 얻을 수 있겠지만 동치 조건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즉 D분의 M하고 D분의 N이 서로서의 관계를 이렇게 만족하는 것과 동치였으니까 이때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첫 번째 케이스는 D가 1인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D가 1인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냥 N이 오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그래서 18이라는 그런 숫자가 이쪽에 오고요. 여기 something 무언가가 와서 걔가 최대 공격수가 1이 되게 해주는 이런 something의 개수가 몇 개냐 세는 거랑 동치라는 거예요. 얘가. 그 D분의 M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 M은 이미의 숫자였으니까 공약수 D가 1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냥 M을 세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18하고 그 서로서의 관계, 즉 태대 공격수 1인 관계에 있는 그런 정수들 개수를 세는 거랑 똑같아요. 이 C1의 개수를 세는 거는. 따라서 파이 18을 이제 계산하면 되겠고, 파이 18은 6이 되는 거예요. 파이 18은. 왜냐면 2 곱하기 9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파이, 여기다가 2 곱하기 3의 제곱승을 해보면, 아까 파이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6이 나와요. 그죠? 그다음에 C2가 집합 C2에 대해서 원소거의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가 세보려고 합니다. 이 세는 방식은 아까 좀 전에 봤듯이 C2를 구성했던 방식은 M과 N의 공약수가 D인, 즉 2인 케이스의 정수들 M을 이렇게 세야 되거든요. 근데 걔랑 동치 조건이 뭐였냐면 이거 오른쪽에 있는 것잖아요. 표현이잖아요. 여기 D가 2인 케이스예요. 지금 C2를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 D가 2인 케이스에 대해서 이거를 계산하는 건데 C2의 개수가 몇 개인지 C2의 개수가 몇 개인지 계산하는 건데 그거는 뭘 계산하는 거냐면 N이 18인 개수고 D가 2인 개수니까 이쪽 그 왼쪽 오른쪽은 9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2가 되겠고 N 나누기 2가 9랑 서로 소인 관계를 만족하는 그런 M의 개수가 몇 개냐를 세는 거랑 똑같은데 그 M이 몇 개냐고 세는 거 대신에 그냥 여기 오는 정수가 몇 개냐 하고 세는 거랑 똑같은 논이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왜냐면 이게 이게 그 두 배를 하기 전에 두 배를 하고 나서 이제 세도 18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 오는 숫자가 어떤 숫자가 오든지 간에 그 숫자는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 M이라는 숫자는. D배해줘서 우리가 M을 찾게 되는 거니까 이쪽에 M은 이미 D로 나눠서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와 서로서인 관계에 있는 정수들이 몇 개냐를 세는 거예요. 구와 서로서인 관계를
구와 서로서인 관계 있는 정수들이 몇 개냐를 세는 거는 오일러 파이 9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6개가 돼요. 6개가 잘 맞아요.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C3로 볼게요. C3는 역시 D가 3인 케이스인데 아까 동시 조건을 이용해서 보시면 D가 3인 케이스, N이 18인 케이스 나누면 얘가 6이 되겠죠. 그죠? 자, 6과 서로 소인 관계를 만족하는 이런 폼의 숫자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건데 D는 고정된 3인 값이고요. M이 몇 개냐를 찾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 6과 서로 소인 관계를 만족하는 애를 찾고 나서 그 숫자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X라고 할게요. X라고 한다면 M, M 나누기 3이 X가 되게 해주는 M을 찾는 건데 M은 3X 라는 값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X는 이미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이 n을 d로 나눴어. 그러니까 그 d가 3인 케이스니까 m의 전체 크기로 봤을 때는 3분의 1로 줄어든 그런 식의 경우니까 다시 m을 찾게 되면 n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 있게 돼요. 항상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따라서 그냥 우리가 6과 서로서인 관계를 만족하는 그런 정수들을 찾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C3의 그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는. 근데 파이 6은 6이 2 곱하기 3이니까 파이 2 곱하기 3을 계산하는 건 똑같고요. 그 값은 파이 2 곱하기 파이 3이죠. 따라서 이때는 앞에 건 1이고요. 뒤에 건 2니까 1 곱하기 2는 2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세보는 거예요. 각각 C1의 개수, 집합 C2의 개수, 집합 C3의 개수 다 세보면 얘네들의 개수들은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18이 나옵니다. 예. 파이 18, 파이 9, 파이 6, 파이 3, 파이 2, 파이 1을 다 계산해보면 이때는 18이 나온다는 거 아니죠. 왜 그래요? 여기 이렇게 이 서메이션의 이 값은 결국에는 1서부터 18까지의 수두를 그냥 단순하게 해쳐 모여한 거예요. 이렇게 클래스들로 나눠서 해쳐 모여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즉 C1의 원소의 개수는 파이 18이 되겠고요. C2의 원소의 개수는 파이 9, C3의 원소의 개수는 파이 6 이렇게 나온 거였으니까 해쳐 모여한 거를 다 전체 원소 개수를 세보면 18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원래 최초 입력된 원소 숫자 18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동시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증명을 한 거고요. 이 동시 조건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고요. 여기서 스위칭되는 그런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이 동시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전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n분의 d하고 서로소인 그런 원소들의 개수가 몇 개냐의 기준을 가지고 쭉 전개를 했었습니다. 이 예제를 볼 때도 그렇게 쭉 전개를 했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n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 n을 나누는 그 약수들 각 약수 d에 대해서 파이 n 나누기 d의 값을 서메이션 한 거랑 똑같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어, 자 n 나누기 d 그러니까 n 나누기 d의 값은 n 나누기 d의 값은 여전히 n의 약수가 되니까 이 n 나누기 d의 표현을 지금 그냥 약수 d의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써도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 이게 그 좀 전에 봤듯이 지금 동시 조건을 우리가 앞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n 나누기 d의 형태가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파이 18을 계산했고 파이 9를 계산했고 파이 6을 계산했고 파이 3을 계산했고 파이 2를 계산했고 파이 1을 계산해서 다 더한 그런 꼴로 유도가 됐는데 결국에는 거꾸로 올라가서 따져보면
파이를 계산하고 파이 1을 계산하고 파이 3을 계산하고 파이 6, 파이 9, 파이 18을 계산하는 그런 값을 다 더한 거랑 똑같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18을 보는 대신에 파이 18이 계산되어지면 파이 1이라는 값도 같이 또 짝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8의 약수고요. 1이 18의 약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가 18의 약수잖아요. 2도 18의 약수니까 파이 9를 계산하면 파이 2도 계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즉 D를 계산하는 그런 식의 경우에 대해서 파이들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파이 n 나누기 D의 값도 또 짝으로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경우가 반드시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동치 조건으로부터 유도된 이 값을 계산할 때 여기 있는 이 표현을 파이 n 나누기 D의 형태 대신에 파이 D의 값을 가져도 순서만 바뀌고 다시 재정렬해 보면 같은 값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오일러 파이 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입력값의 각 약수들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 값을 계산해서 더하면 그때 그 값이 n하고 같아진다 하는 정리를 증명하게 됩니다. 자, 이그젠플 하나 볼게요. 조금 전에 했던 그와 관련이 이제 직접 관련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얘는 이제 다른 예제가 되겠습니다. n이 양의 정수일 때 방정식 파이 n 이퀄 8의 해는 무엇이냐 라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n이 양의 정수일 때 파이 n은 어떤 값이 되겠죠. 근데 그 값이 특별히 8일 때 n의 꼴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n에 대한 소인수분해 표현을 n을 P1 A1성, P2 A2성, PS AS성으로 이렇게 둘게요. 그럼 파이 n이라는 값은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이 n의 폼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것이 8하고 같아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결과들이 어떤 건지 하는 걸 이제 하나씩 따져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파이 n은 지금 이 꼴이니까 얘가 8하고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되어진 그런 애들은 8의 약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따라서 PJ 빼기 1의 형태의 그런 형태의 약수를 갖는 거예요. 갖는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관찰을 해볼게요. 9를 초과하는 소수는 n을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왜냐면 만일 9를 초과하는 소수 PJ가 n의 약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소수 빼기 1이라고 하는 숫자는 8보다 지금 크거나 같죠. 9를 초과하는 거니까 8보다 크죠. 그죠? PJ 빼기 1이라고 파이에는 PJ 빼기 1보다 크고요. 그다음에 8보다 크다는 그런 부등식을 만족하니까 이 파이n이 8하고 같다고 하는 가정이 유배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더 큰 그 약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를 초과하는 소수는 n을 나누지 못한다 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n에 대한 소인수분해 표현에 대한 소수들의 범위를 우리가 한정시켰어요. 이 PJ들이 9를 초과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한 7은 n을 나누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7이 n을 나눈다고 한다면 pj 빼기 1이라는 약수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7 빼기 1은 6이라는 그런 약수를 가져야 돼요. 이 폼에 의해서. 그죠? 근데 6은 8을 못 나누잖아요, 지금. 그 따라서 7은 n을 나누지 못해요. 7은 여기서 이제 빠져야 돼요. 7은 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소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경우들은 일단 9는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9를 넣어보면 아, 그 9는 3으로 표현이 되어지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한 조건을 적용해서 정리해 보면 의미 아닌 정수들 ABC에 대해서 n을 2의 A승, 3의 B승, 5의 C승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ABC가 어떤 값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만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따져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경우들은 B가 0 또는 B가 1, C가 0 또는 C가 1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장하는 게. 왜냐하면 만약에 B하고 C가 2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B하고 C가 2보다 크거나 같았다고 한다면 여기는
3하고 5가 B가하고 C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이 조건에 의해서 여기 거듭 제곱이 2가 되면 2 빼기 1은 밑에 있는 소수 벡터가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PJ의 값이 만약에 3하고 5가 돼서 이퀄 8이 되는 관계를 만족하면 모순이 생겨요. 그죠? 3하고 5는 8을 나눌 수 없으니까. 따라서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즉 B하고 C는 2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B하고 C가 가질 수 있는 경우는 0하고 1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네들의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주어진 정수, 입력 정수 n이 어떤 꼴인지.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고요. 즉 B가 0, C가 0, B가 1, C가 0, B가 0, C가 1, B가 1, C가 1. 이런 경우만 여기 따져보면 돼요. B가 0이고 C가 0인 케이스는 지금 이 경우에 n의 꼴이라고 했는데 B가 0, C가 0이죠. 얘는 사라지게 되겠고 2a 승꼴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파이 n을 계산하면 파이 2a 승을 계산하는 거니까 2의 a 빼기 1승이 되겠죠. 그리고 걔랑 8하고 같아지는 그런 a 값은 4가 되겠습니다. 그죠? 즉 a가 4니까 여기 4 집어넣으면 16이 되겠죠. 16이라는 숫자를 파이 함수 오일러 파이 함수 계산하면 걔는 8이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16을 계산하면 2의 4승을 계산하면 잘 맞죠? 두 번째 B가 1이고 C가 0인 케이스. 그러면 이 폼에서 B가 1이고 C가 0이니까 이거 없어지고요. 뒤에 건 3일승, 앞에는 2A승 그런 꼴이죠. 그죠? 그럼 요거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 값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앞에 있는 공식을 적용시켜 보면 그럼 얘를 정리하면 2A승이 나와요. 그죠? 근데 2A승을 계산하면 2A승이 8과 같아지는 조건을 계산하면 A가 3 나오죠. 그죠? A가 3인 케이스 2의 3승 곱하기 3이 바로 N이었으니까 N은 24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경우 나왔고요. 세 번째 B가 0이고 C가 1인 케이스. 그럼 이 경우에서 B가 0이고 없어지고요. C가 1인 케이스. 2A승 곱하기 5의 1승이죠. 그죠? 그럼 얘에 대해서 파이 올로 파이 적용해 보면 이런 꼴이 나오고요. 얘는 2의 A 플러스 1승이 나오죠. 걔랑 8하고 같다는 조건을 두면 A가 2가 나와서 A가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의 2승은 4, 4 곱하기 5는 20이 나오죠. 얘는 2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다음 B가 1이고 C가 1이라고 한다면 이런 꼴이 되겠고요. A는 의미 아닌 정체로 가정할게요. 만약 A가 0이라고 한다면 N은 15가 돼서 파이 N 계산하면 8이 나와요. 3 빼기 1 곱하기 5 빼기 1이니까. 따라서 파이 N은 8과 같아지는 그런 방정식이 해가 되겠죠. A가 만약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다면 얘는 파이 N은 8이라고 같아지는 그런 그 방정식에서 파이 N의 왼쪽에 있는 것이 그 파이 N인데 파이 N의 값은 2A승 그다음에 곱하기 어, 3 곱하기 1, 3 빼기 1, 5 빼기 1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는 2가 나오고 얘는 4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 a 빼기 2 a 빼기 1승이죠. 2 a 빼기 1승. 앞에 지금 2 a승이 있으니까 저 파이 2 a승을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2 a 빼기 1승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얘 8이니까 얘는 2의 3승이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2 a 플러스 2승이 나오고요. 걔랑 8하고 같아지는 걸 구하면 a는 1이 나옵니다. a가 1이니까 집어넣으면 2, 3, 5의 곱, 즉 30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방정식 파이 n은 8의 해는 n이 여기 15, 16, 20, 24, 30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방정식을 우리가 방정식 주어지면 풀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그 곱셈벽 함수, 오일러 파이 펑션에 대한 곱셈벽 함수의 특성을 살펴봤어요. 좀 어떻게 내용을 잘 따라오실 수 있나요?